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는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을 조금 더 정교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 자, 아까 앞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동태는 목적어를 주어로 썼을 때에 문장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동사의 형태를 수동태라고 한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기본적으로 영어의 문장이 주어 다음에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다고 치면 이때의 목적어가 어떤 자리에 오는 거야? 주어 자리에 오는 거야. 목적어가 주어의 자리에 이렇게 와버리고 이때의 동사는 뭘로 바뀌냐면 항상 능동태하고 수동태는 글자 차이가 몇 개 난다 그랬어? 그렇지. 무조건 2개 나요. 동사에서. 아니 무조건 1개 동사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동사를 be 다음에 pp로 고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주어는 뭘로 쓰냐면 by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쓰면 되는 건데 이렇게 설명하면 마치 수동태가 무슨 수학적인 공식처럼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고 예문을 들어서 설명하면 좋겠어요. 자, 일단 수동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I loved you last year. 난 작년에 너를 사랑했었어. 지금은 안 사랑해.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여기 이 문장이 을리를 해당하는 말이잖아. 그 을리를 주어로 쓴다는 거야. 요렇게 you. 그러면 너는 뭐라고 말해야 돼? 나는 너를 사랑했어 라고 해석했으니까 너는 사랑했어가 아니라 사랑받았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사랑받았어 라는 표현으로 쓸 때 이때의 동사가 be 플러스 pp로 바뀌어요. 그래서 be 플러스 pp 이렇게 쓴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한 게 언제야? 과거. 왜요? last year도 있지만 love에다가 뭐가 붙었어? ed가 붙었어. 그렇게 되면 이때에 you 다음에 수동태로 썼을 때 be 플러스 pp로 나눠주면 be 플러스 pp에서 pp는 고정값이야. 모양이 바뀌지 않아.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동사가 아니라 시간의 제목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비동사에다가 시간의 제목을 주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 게 과거니까 비동사를 뭐를 써주는 게 맞아? 그렇지. 과거인 were 써주는 게 맞아요. 넌 사랑받았어. 언제 받았어? 작년에 받았지. 누구한테 받았어? 나에게 받았지. 뭐 이렇게 드는 거지. 그런데 이때에 I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by를 쓰고 by를 쓰면 전치사가 되니까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을 쓴다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가 by I가 아니라 by me가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때의 by는 무슨 뜻이냐면 누구누구에 의해서 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누구누구에 의해서 라는 말이 되는 이때의 by 때문에 해석을 했을 때 너는 나에 의해서 작년에 사랑을 받았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리고 이때의 by를 쓰는 이유는 by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쓰는 거야. 내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너를 사랑했어. 그러니까 나의 의지에 의해서 너는 작년에 사랑받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동사를 be 플러스 pp로 나눌 때 이때 동사를 주의할 게 있어요. 이때 동사는 반드시 뜻을 가진 쪽. 반드시 뜻을 가진 쪽이 pp로 바뀌는 거야. 뜻을 가진 쪽이 be 플러스 pp. 그럼 선생님,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뜻을 갖지 않은 것도 있나요? 그럼 뜻이 없는 것도 있어. 뜻이 변화하지 않는 거, 나머지. 뜻을 가진 쪽이 be 플러스 pp로 바뀌면 나머지 동작 부분은 내려받기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선생님이 예를 하나 더 들면 써니가 will teach English to you. 써니가 너희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줄 거야. 이런 표현을 할 때 이 문장에서 해석을 할 때 을을에 해당하는 말은 뭐지? 그렇지. 영어를에 해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영어는 이라는 말로 주어로 쓴다면 같은 문장에서 같은 의미를 나타낼 때 목적어를 주어로 이렇게 딱 오게 되면 그것이 뭐라고 한다고? 수동태라고 한다고. 그래서 목적어를 주어로 다시 썼을 때에
뜻을 가진 쪽이 be 플러스 pp야. 그러면 will teach 중에서 어느 쪽이 뜻을 가지고 있어? 그래, teach가 뜻을 가지고 있잖아. 왜요? teach가 가르쳐준다라는 본래의 뜻을 가지고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것만 be 플러스 pp로 바뀐다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동작 부분은 뭐 한다고? 내려받기 한다고. 그러니까 will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내려받아요. 이렇게. 그리고 teach만 뭐 했어요? be 플러스 pp. 그러면 pp는 taught. 그러면 비동사 써야 돼. 모든 보조동사 뒤에는 뭐야? 동사 원형이니까 비동사는 이렇게 be라는 형태로 써야 되겠지. 그래서 English will be taught. 그 다음에 똑같은 글자 다 내려받고 나중에 써니가 지가 가리키고 싶어서 영어를 가리킨 거잖아. 그러니까 영어도 써니의 의지에 의해서 라는 의미의 by를 써서 주어를 이렇게 마무리한다는 거지. 알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맥락이에요. 조금 더 니네가 이해하기 쉽게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 자, 그러면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너희들에게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일단 을을에 해당하는, 내가 해석을 했을 때 을을에 해당하는 부분을 몽땅 다 주어의 자리에 옮기는 것이고, 그리고 동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뜻을 가진 쪽이, 뜻을 계속적으로 변화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뜻을 가진 쪽이 be 플러스 pp로 바뀌고, 나머지 동작은 내려받기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러면 사실은 수동태를 할 때는 원래 정해진 모양이 있는 과거분사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때의 비동사의 모양이 사실은 수동태에서 가장 중요해요. 수동태에서 비동사의 모양을 할 때는 첫째 1번 비동사라고 쓸 때가 있어. 이때는 바로 앞에 뭐가 있는 거냐면 조동사가 있을 때야. 바로 앞에 조동사가 있을 때. 그럴 때는 be라는 형태로 쓸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be라고 하는 말을 be니라고 쓸 때가 있다. be라고 하는 말을 be니라고 쓸 때는 조동사 중에서 유일하게 과거분사를 뒤에다가 써야 되는 조동사가 있지. 그게 뭐야? 그렇지. 완료 형태를 만들어내는 have나 has나 had야. 그러니까 바로 앞에 have나 has나 혹은 had와 같은 완료를 만들어내는 조동사가 있을 때는, 조동사가 있을 때 비동사를 뭘로 써야 되냐면 be니라는 형태로 써야 된다는 거지. 자, 세 번째. 비동사의 모양을 being으로 쓸 때가 있다, 얘들아. 그럼 비동사의 모양을 being으로 쓸 때는 바로 앞에 is나 am이나 a나 was나 were가 있을 때야. 에이?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 자, 네 번째는 is나 am이나 a로 쓸 때가 있어요. is나 am이나 a로 써야 될 때는 원래 문장에 is나 am이나 a로 쓸 때는,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돼. is나 am이나 a로 쓸 때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was나 were로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경우는 특별하게 앞에 나와 있는 무슨 키워드 같은 게 사실은 없어. 그러니까 니네가 좀 생각을 해야 돼, 예문을 보면서. 자, 그러면 바로 앞에 조동사가 있을 때는 아까 예를 들어준 것처럼 he can cook a meal.
그가 식사를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있어요. 라는 표현을 할 때 식사를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주어로 쓰면 식사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뜻을 가진 쪽이 can cook 중에서 어떤 게 진짜 뜻을 가지고 있어? 쿡 쪽이지. 그러니까 요 쿡 쪽이 진짜 뜻이야. 그러면 can은 뭐 해? 내려받기 하고 쿡 쪽은 be 플러스 pp cooked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he는 그가 의지로 만든 거니까 그의 의지에 의해서 라는 의미의 by를 쓰는 것이고 비동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지. 근데 앞에 뭐가 있어? 조동사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비동사는 바뀌지 않고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두 번째 예는 they have made their house for 1 year. 그들이 그들의 집을 1년째 지금 만들고 있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들의 집을 이라고 해석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their house가 뭐가 되는 거야? 목적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이 목적어를 주어로 우리가 씁니다. 어떻게? 요렇게 their house. 그러면 이제 동사를 써야 되는 거야. be 플러스 pp. 그들은 1년째 그들의 집을 만들고 있어요. 뜻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은 만들다라는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be 플러스 pp로 바뀌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동사를 할 때는 동사는 동작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묶어지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쓸 때 have는 뭐야? 내려받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려받기를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made는 뭐야? be 플러스 pp. 근데 내려받기를 하려고 보니까 더 하우스 뒤에 have를 쓰는 것이 이상해. 내가 문을 열려고 봤더니 거기에 남자 모자가 그려져 있어. 그럼 그 문 열어야 돼? 말아야 돼? 말아야 되는 거지. 왜? 남자들만 들어가는 남자 전용 공간이라 뜻이잖아. 그치? 그러는 것처럼 내가 have를 내려받기를 하려고 봤더니 their house는 have가 짝이 아니야. 뭐야? has가 짝이지. 당연히 바뀌어야지. 남자 모자가 그려있는 그림을 보고 내가 문을 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변태가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여자의 모자나 여자 그림이 있는 쪽의 그림을 찾아서 문을 열어야 되는 그런 것처럼 내가 have는 내려받기를 하라고 했지만 앞에 있는 주어는 have가 짝이 아니면 자기가 센스껏 그것을 has로 바꿔줘야지. 그리고 has가 있으면 바로 앞에 have나 has나 had가 있을 때는 비동사가 뭐로 바뀐다? bene으로 바뀐다. 그래서 비동사를 이렇게 bene으로 써주고 나머지 단어는 이렇게 써준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그들의 의지로 라는 의미의 by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니네 말 맞다. 나 그럼 선생님 도대체 being이라고 하는 것을 쓸 때가 있을까요? 그럴 때가 있어요. 자, 지금 보세요. 자, 써니가 is eating pizza on the table. 써니가 테이블 위에 있는 피자를 먹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내가 여기에서 목적어는 피자인가? 아니지. 어디에 있는 피자야? 테이블 위에 피자야. 목적어를 주어로 다시 쓸 때는 진짜 목적어에 해당하는 해석을 모두 다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목적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어를 쓸 때에 이렇게 쓰셔야 돼요. 피자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있는 피자가 이렇게 테이블 위에 있는 피자가 그리고 사실은 이 앞에 뭐도 써줘야 돼? 더도 써줘야 되겠네. 잠깐만. 여기에 더가 들어가고 쓸 때 더 피자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있는 피자가 이게 썼어요. 이미 목적어를 주어로 갖다가. 그럼 이제 동사를 바꿔야 되는 거지. 동작은 is부터 eating까지인데 써니는 테이블 위에 피자를 먹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할 때 의미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건 먹다라는 말이니까 요것이 be 플러스 pp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is는 뭐야? 다른 동사는 뭐 한다 그랬어? 나머지 동작은 내려받기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is는 내려받기 되는 거야. 이렇게 내려받기가 되고 그 다음에 eating이 be 플러스
pp. 그래서 be 플러스 pp. it는 고정이에요. 여기에 비동사 써야 되는데 앞에 뭐가 있어? is가 있잖아. 바로 앞에 is나 am이나 a나 was나 were가 있는 경우는 being으로 바꿔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by sun이야. 이 원리를 잘 파악하지 않으면 니네가 뭐 예를 들어서 진행형의 수동태는 be, being, pp. 완료형의 수동태는 have, been, being, have, been, pp. 뭐 이런 식으로 공식처럼 동작을 외워야 되는데 수동태는 언어잖아. 언어는 공식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야.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도 니네가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아예 약간 기억을 할 수 있는 쉽게 니네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키포인트를 내가 이렇게 서머라이즈 해가지고 주는 것일 뿐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 이지에만은 이런 경우가 되는 거야. 써니는 built. 즉석에 살려니까 예문이 생각이 안 난다. 써니 built a house on the hill. 써니는 언덕 위에 집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된 거지.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건 언덕 위에 집을 만들었어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언덕 위에다 집을 지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을르에 해당하는 말에 a house를 여기에다가 쓰면 a house. 그 다음에 built. 여기는 동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be 플러스 pp. 그러면 be 다음에 pp의 built는 이렇게 쓴 거겠지. 그 다음에 이때 써니가 언덕에 집을 지은 건 언제의 상황이야? 과거의 상황이잖아. 그런데 이거는 과거 분사니까 과거 분사는 시간의 제목을 가질 수가 없으니 비동사가 시간의 제목을 갖는 거야. 그래서 이게 was가 되고 그 다음에 on the hill. 그 다음에 by sunny 요렇게 된다는 거죠. 알겠지? 자, 그래서 사실은 수동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by 플러스 목적격의 의미는 거의 문장의 끝으로 붙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by 플러스 목적격의 말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수동태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틀은 be 플러스 pp를 어떤 단어를 be 플러스 pp로 바꿀 것이냐 그리고 어떤 단어는 그냥 살려서 내려받기를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단계인 거고 두 번째 단계는 be 플러스 pp를 바꿀 때에 비동사의 모양은 모두 몇 가지로 변한다? 5가지로 변한다. 이 5가지로 변하는 변화에 대해서 니네가 적절하게 단어를 쓸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자, 그래서 요거는 긍정문이어서 니네가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요거는 안 어렵고요. 부정문의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는데 나머지는 사실은 거의 얘가 지금 설명한 것하고 딱 맞아 떨어져. 그래서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he shouldn't, he should not touch the animal. 그는 그 동물을 만져서는 안 돼요 라는 해석이에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목적어는 그 동물을 해당하는 말이니까 수동태를 쓰거나 혹은 the animal을 주어로 하면 그 동물은 만져야 돼요가 아니라 만져져서는 안 돼요 이런 말로 바꿔야 되잖아. 그러면 이 문장에서 동작을 나타내는 동작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단어야. 그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건 터치 부분이니까 터치가 be 플러스 pp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터치가 be 플러스 pp로 바뀌어지면 should not은 뭐야? 내려바뀌지. 이렇게 should not. 그 다음에 터치가 be 플러스 pp 요렇게 shouldn't touched. 그 다음에 by 힘이 되는데 이때에 여기에 비동사를 뭐를 쓰냐면 앞에 should라고 하는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should not be 이렇게 써주는 거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He didn't touch the animal. 그가 그 동물을 만지지 않았어요 라는 말로 쓸 거예요. 그가
그 우리 안에 있는 the cage, 우리 안에 있는 그 동물을 만지지 않았어요 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해석을 할 때 그 동물을 만지지 않았다라는 해석이 아니라 그 케이지 안에 있는 동물을 만지지 않았어요가 되는 거니까 목적어를 쓸 때 목적어가 이렇게 긴 문장이 목적어가 되겠지. 그러면 그 목적어를 가지고 가요. 이렇게 the animal in the cage. 그 다음에 역시 B 플러스 PP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때 주의할 게 뜻을 가진 쪽이 터치고 didn't 중에서 니네 이거 처음에 하나.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포인트 하나. 내려받기를 할 수 없는 동작이 있어요. 내려받기를 못하는 동작. 내려받기를 못하는 동작 혹은 내려받기를 못하는 동사. 내려받기를 못하는 동사는 뜻이 없는 두더지는 내려받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didn't touch는 not을 쓰기 위한 보조동사일 뿐이야. 그래서 뜻이 없어요. 알지 너희도? 보조동사 중에서 뜻이 없는 것을 우리는 두더지라고 말한다고. 두더지라는 표현을 할 때는 하다라는 뜻을 갖지 않을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does나 did인 두더지는 내려받기를 할 수가 없어. 대신에 내려받기를 못하지만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를 볼 때에, 그러니까 여기 B 플러스 PP 할 때 PP는 터치트잖아. 그런데 이때 이 did가 첫 번째 동사이기 때문에 did가 시간의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의 시간의 제목을 찾는 게 중요해. 뭐야? 과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동사는 뭐를 써야 되냐면 비동사를 was를 쓰고 not을 내려받기 위해서 wasn't가 되겠지. 요렇게 해서 하는 것이 사실은 니네가 중요해. 이게 좀 까다로우니까 잘 봐야 돼. 그래서 내려받기를 못하는 did 대신에 동사, 비동사를 과거로 바꿔야 되는 것이고, 내려받기를 못하는 does 대신에 비동사를 is로 써야 된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예를 하나 조금 더 다시 들어볼게. 자, he didn't touch the animals in the cage. 아까 방금 전에 한 거랑 굉장히 똑같은 표현이죠. 이 똑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게 목적어인 건 사실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위에는 애니멀이고 밑에는 애니멀스야. 자, 그러면 주어를 쓸 때에 the animals in the cage라고 쓰고 비동사 다음에 pp를 이렇게 쓸 때에 무엇을 중시해야 하냐면 did가 과거니까 당연히 과거형 비동사를 쓰는 건 알겠지만 이때의 주어는 cage가 주어야 케이지 안에 있는 동물들이 주어야. 항상 영어의 문장은 해석이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해. 그리고 이 문장은 해석해보면 아까는 케이지 안에 있는 동물 한 마리였는데 이번에는 케이지 안에 있는 동물 여러 마리가 되니까 주어가 여러 개로 바뀐 상황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was가 아니라 weren't로 써줘야지.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거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하고 주어하고 거리가 멀 때 중간에 있는 건 다 뒤에서 앞에 있는 걸 꾸며주는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주어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 선생님이 머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긴다고 생각해봐. 그럼 뒤에서 보면 내 머리가 여기서부터 여기라고 생각하겠니? 어떤 사이코가 그렇게 생각하겠니? 머리카락은 여기서부터 여기지만 머리는 위에서부터 뭐 한 이 정도 선까지 머리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런 것처럼 주어가 이렇게 긴 주어는 없어. 주어는 항상 짧아요. 2단어 뭐 이전 정도 짧아. 그러니까 주어가 긴 것처럼 보이면 그 중간에 진짜 주어 말고 나머지 뒷부분이 다 그 주어를 설명해주는 꾸민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꾸민말이 들어가게 되는, 수식어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비동사를 쓸 때 cage만 보고 wasn't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거지. 알겠죠? 야, 이것이 가장 니네가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야. 수동태를 할 때 니네가 목적어를 주어로 쓸 때 이렇게 간략하게만 나오거든? 근데 이렇게 나온 거는 사실은 중등과정은 아니야. 중등과정은 아닌데 양지인 같은 곳에서는 수동태를 낼 때 선생님이 가끔 이런 걸 이렇게 낼 때가 있어.
그렇지만 교과과정에서 사실 별로 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설명을 해주는 이유는 니네가 목적어가 주어가 되면 똑같은 문장에서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는 be 플러스 pp인 수동태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 그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어를 가장 간단하게만 하면 안 되고 목적어가 어디까지 목적어인지를 항상 해석에서 먼저 찾고 해석에서 찾아진 목적어를 몽땅 다 옮겨서 주어로 만들 때 진짜 올바른 수동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여기에 있는 부분을 in the cage를 안 옮기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지. 해석이 the animals 이렇게 쓰면 니네가 여기를 weren't touched 라고 쓰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 그러면 cage가 여기 들어가잖아. 이렇게. 그치? 그런데 이렇게 써버리면 사실은 위하고 아래하고 해석이 약간 다르다? 위에 있는 거는 케이지 안에 있는 동물은 터치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석하는 건데 요거는 동물들이 케이지 안에서 터치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이야. 요렇게 되면 상황은 그 남자가 그 케이지 안으로 들어가서 동물을 만지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들어가게 되니까 약간 의미가 바뀌어지게 되겠지. 알겠죠? 갑자기 기침이 나왔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만 써준 거야. 수동태는 영어의 모든 문장을 다 수동태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침표로 끝나는 평서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낫이 붙는 부정문을 수동태로 바꿀 수 있는 반면에 당연히 의문문도 수동태로 바꿀 수 있지. 근데 의문문 수동태는 조금 더 차원이 높은 것 같아. 좀 까다로우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같이 설명할게.